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슈는요. 최근 중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보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는 대중 앞에서 벌어진 일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 핵심부 안에서 나온 목소리인데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그렇죠. 이게 통제가 상당히 심한 환경인데 거기서 이런 공개적인 시위하고 또 내부자의 외침이 거의 동시에 나왔다는 점, 이건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네. 네. 그냥 뭐 개별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떤 흐름 속에서 봐야 할지 자료 보면서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그 충칭 사건부터 볼까요? 8월 29일 밤이었죠? 충칭의 대학가 번화가에서 네, 맞아요. 한 건물 벽면에 빔 프로젝트로 거의 1시간 가까이 구호들을 썼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뭐랄까 직접적이에요. 공산당이 없어야 신중국이 있다. 자유는 은혜가 아니다. 되찾아라. 이런 거요? 네. 공산당 타도 거짓말 말고 진실을 원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었죠. 정말 대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시위를 벌인 사람이 치홍이라는 실명까지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주도했다고 딱 밝혔고요. 근데 이미 가족들이랑 다 같이 중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이걸 원격으로 실행했다고 합니다. 아, 해외에서요? 네, 뭐 특정 조직 소속은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각성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좀 깨우고 싶었다. 뭐 이런 취지였다고 설명했어요. 네. 그 사람이 현장에 편지도 남겼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 같아요. 경찰들한테 무고한 사람 괴롭히지 마라. 진실을 알려고 해라. 심지어 총구를 조금 위로 올려라. 이런 메시지요. 맞아요. 그게 참 그냥 반항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그 체제의 유지에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양심에 직접 호소하려는 시도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보도에서 또 하나 지적하는 게 이게 그냥 딱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일종의 연쇄 반응의 일부라는 거예요. 연쇄 반응이요? 네. 그러니까 2022년에 베이징 스통차오 시위했던 펑리파 기억하시죠? 그리고 2023년 지난해에도 빔 프로젝터 시위했던 차이송 그리고 이번 충칭의 치홍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방식이 네. 비슷했군요. 그러면서 시위 방식이 점점 더 뭐랄까 학습하고 진화한다고 할까요? 그런 분석이 있어요. 특히 이번 치용은 그 차일성 때 가족들이 체포됐던 걸 보고 아, 미리 대비해야겠다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먼저 출국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경험에서 교훈을 얻은 거네요. 그렇죠? 이 치훈의 행동에 또 바로 반응이 있었다면서요. 미국 LA, 중국 영사관 앞에서 연대 시위가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산당 물러가라, 시진핑 물러가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용감한 자가 외롭지 않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죠. 국경을 넘어서도 영향을 미쳤군요. 네. 네, 그런 외부 호응도 있었는데 근데 또 바로 그 충칭 사건 하루 전날이었어요. 8월 28일 오후. 이때는 정말 성격이 다른, 어쩌면 더 충격적일 수 있는 사건이 베이징에서 있었습니다. 아, 그 중나라의 말씀이시죠? 중북 권력의 진짜 심장부잖아요. 국무원 청사 내부에서요? 네, 바로 거기서요. 한 관료가 시진핑 물러가라 이걸 여러 번 외쳤다는 보고가 있어요. 와,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거긴 정말 통제가 삼엄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람이 국무원 비서처에서 한 6년 정도 일한 40대 중견 간부랍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다고 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충칭 시위 같은 대중 시위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철저하게 통제된 권력 핵심부. 그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거니까요. 그 의미가 크겠네요. 정말 그렇죠. 보도에서는 이게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개인이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절망의 외침일 수도 있고 동시에 그 견고해 보이는 체제 안에도 뭔가 균열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될 여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네. 1989년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때 군중 속 외침 이야기도 언급드렸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 역사적 사례를 들면서 그게 처음엔 작은 외침이었지만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던 것처럼 이런 내부로부터의 반발이 갖는 의미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점점 더 진화된 방식의 저항이 나타나고 안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균열음 같은 게 들려오는 거고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서들이 베를린 장벽 무너진 사례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아, 베를린 장벽이요? 네, 근데 단순히 뭐 지금 중국이 동독 같다 이런 비유가 아니고요. 그 과정에 주목하는 거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보면 경제난도 있었고 소련 개혁 같은 외부 변화도 있었고 시민들 불만 커지고 탈출 시도하고 그러다 예상치 못한 작은 사건, 그 국경 개방 발표가 촉발점이 돼서 확 무너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압력 요인들이 이렇게 막 쌓이다가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예측 불가능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셈이죠. 현재 중국이 혹시 그런 과정에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건 아닐까 싶고요. 그렇군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강력한 통제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내부적인 압력들이 쌓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생각지도 못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 점에 주목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보도들은 결국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항의 학습 효과라고 할까요? 이전 행동이 다음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요. 다른 하나는 내부 균열의 가능성.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그 안에서 뭔가 꿈틀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충칭의 프로젝터 시위 그리고 중나나의 내부 관료의 외침 이 두 가지 사건 보도서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지점들을 짚어주었습니다. 네. 이 보도들이 포착한 이런 사건들이 과연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일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잘 보지 못하는 어떤 더 큰 변화의 전조일지 한번 여러분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저항의 연세라는 게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혹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지 각자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